이번에는 형태 형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형태 형성은 영어로 하면 말 그대로죠. 모포, 모양을 제네시스, 만든다. 그래서 신체의 모양이 갖추어지는 과정을 형태 형성기라고 부를 수 있으며, 이 형태 형성은 배 발달 과정에서 후반기에 있는 두 개의 과정, 앞에서 배 발달 과정은 수정, 난할, 낭배 형성, 기관 형성, 이렇게 네 개의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설명을 했었는데, 바로 후반부의 두 개의 과정, 즉 낭배 형성과 기관 형성기를 이 기관 형성기 두 시기에 걸쳐서 형태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낭배 형성을 영어로 지금 하면은 가스트롤레이션으로 되어 있죠. 여기서 이제 가스트로라는 것은 이제 스토막, 위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스토막 위로 생각하는 것보다는 원시적인 형태의 소화관으로 이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낭배 형성기는 원시적인 소화관은 주로 몸 내부를 관통하는 그러한 튜브 형태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안쪽 세포층이 안쪽에 있는 층과 맨 바깥에 있는 층으로 또 이제 구별이 되겠죠. 세포층이 이 시기에 이제 같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낭배 형성을 이제 설명한다고 하면은 포배의 표면 또는 표면 근처에 있는 세포들이 안쪽으로 이동해서 원시적인 소화관을 형성함과 아울러서 세포층을 형성하는 시기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관 형성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죠. 오간이 무엇인가는 여러분이 중고등학교에서 다 공부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느 개체를 이루는 기본 구조는 어떻게 기본 단위는 세포고, 동물의 경우는 세포가 모여서 조직이 되고 여러 조직이 모여서 기관은 동자적인 어떠한 일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러한 구조라고 여러분이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관이 서로 모여서 이제 기관계를 형성하고 여러 기관계가 결국 하나의 개체를 형성하게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 다 배웠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앞에서 낭배 형성 과정을 통해서 세포층과 원시적 소화관이 형성된다고 하였는데, 이렇게 두 개 또는 세 개의 세포층을 가지고 있는 배아, 물론 여기에는 또 이제 원시적 형태의 소화관도 같이 갖고 있죠. 이 상태의 배아를 낭배라고 한다. 라고 이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낭배 안에 들어있는, 그러니까 낭배 형성 과정에서 만들어진 세포층을 전부 다 합쳐서 배엽이라고 부른다라고 이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물을 구분할 때 이제 2배엽성 동물과 3배엽성 동물로 구분하기도 하는데, 근데 2배엽성 동물이라는 것은 이 세포층이 두 개로만 이루어져 있는 동물을 말합니다. 즉, 이 경우에는 외배엽과 바깥에 있는 외배엽과 안쪽에 있는 내배엽, 이렇게 두 개의 세포층으로만 이루어져 있고, 3배엽성 동물이라는 것은 이 두 개의 배엽에다가 추가적으로 그 중간 외배엽과 내배엽 그 사이에 또 하나의 세포층이 만들어지는데, 이 층을 이제 중배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외배엽, 내배엽, 중배엽 이렇게 세 개의 배엽으로 이루어진 동물을 3배엽성 동물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림 46-8은 낭배 형성의 과정을 쉽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림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두 개의 층으로 그림이 제시되어 있는데 위쪽은 표면에서 관측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아래쪽은 단면 상태의 모습을 보여주니까 즉 내부에서 어떠한 과정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그림이 되겠습니다. 낭배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포배가 완성이 돼야 되죠. 그래서 포배기에서부터 이제 낭배 형성 과정이 시작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즉 나날의 마지막 단계가 포배가 형성되는 과정인데 이 포배의 이제 일부가 먼저 포배를 설명하는 포배는 내부가 완전한 이제 공간, 거의 이제 빈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고 바깥쪽에 한 층으로 이루어진 세포들로 이제 둘러싸여 있는 이러한 상태의 배아를 이제 포배라고 부른다라고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 포배에서 일부의 세포들이 안쪽으로 이렇게 함몰이 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얕은 이제 함몰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고 이 함몰이 점점 안쪽으로 깊숙이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한쪽 끝이 막힌 이런 튜브 형태의 모양을 갖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튜브 형태의 모양을 갖게 되면은 이 부분을 이제 원장이라고 부릅니다. 뭐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원시적인 장이다. 이제 소화관, 의, 소장, 대장 할 때 그 소장, 대장에 해당하는 말이 이제 장이죠. 그래서 함몰된 구조가 점점 커지면은 원시적인 형태의 장을 만들어지게 되고 그리고 내부로 들어가는 그 입구에 해당하는 부분을 이것을 이제 원구라고 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원구, 뭐 원시적인 형태의 입구 또는 원시적인 형태의 입,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원장이 점점 더 커져서 즉 처음 원구가 있는 부위에서 다른 쪽 반대쪽과 이제 연결이 되면은 일종의 이제 관이 만들어지게 되죠. 이렇게 이러한 관이 결국은 이제 소화관이라고 볼 수 있고 바로 이제 원시적인 장이 완성되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상태의 배아를 이제 낭배라고 부른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앞의 그림에서는 원시적 형태의 소화관에 초점을 맞춰서 이제 설명을 하였는데 이 그림에서는 주로 세포층에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2배엽성 동물과 3배엽성 동물에 대해서 설명을 하였었는데 2배엽성 동물은 대체적으로 일부 방사형 대칭인 동물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이 그림에서 보면은 이제 히드라가 예로 제시되어 있죠. 자, 히드라의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자, 가운데를 지나는 어떤 한 선으로 자르기만 하면 이 가운데만 지나면은 어떠한 방향으로 자르더라도 대칭이 이루어지고 있죠. 바로 이런 식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자라도 대칭이 이루어질 때 이것을 방사형 대칭이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이제 좌우대칭인 동물은 이제 3배엽성 동물이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죠. 그 예로
이제 플라나리아, 편형 동물의 일종인 플라나리아가 제시되어 있는데, 이 플라나리아는 어떻게 히드라 또는 만미잘과는 다르게 대칭을 만들 수 있는 그 단면은 어떻게 한 가지밖에 없죠. 이 정중앙을 가로지르는 이 단면으로 절단했을 때만 대칭 구조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좌우대칭인 동물의 경우는 주로 이제 삼배엽성 동물에 해당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히드라처럼 두 개의 배엽을 갖고 있는 동물, 즉 이배체 동물에서 낭배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지금 설명이 되어 있죠. 안쪽으로 들어가는 부분, 그러니까 일련의 세포들이 함몰되어서 원장을 만들어지면서 안쪽으로 점점 더 발전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이 부분이죠. 일부 함몰되고 점점 이제 발전되어 나가서 이제 그래서 원시 형태의 장을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경우에서는 이제 관통하지는 않는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원시적인 형태의 장과 원구가 만들어지면서, 그리고 세포층은 어떻게 됩니까? 내부에 있는 층과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내부층과 바깥에 있는 처음 포배기 상태에서부터 쭉 바깥쪽에 있던 세포층, 이렇게 두 개의 층이 형성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이배체 동물은 이렇게 두 개의 세포층이 원시적 형태의 장과 함께 형성이 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 이배체 동물에서는 원시적 형태의 소화관이 관통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입이 하나만 존재하는 이러한 모양을 갖게 된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플라나리아를 예를 들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플라나리아와 또 이제 성게의 경우도 세 개의 배엽을 갖는 동물이기 때문에 이제 삼배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서 모든 방사성 대칭인 동물이 이배체 동물이라고 설명한 것이 아니라 이제 일부의 방사성 대칭인 동물이 이배엽성 동물이라고 설명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성게는 방사성 대칭인데 왜 삼배체냐라고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좌우 대칭인 동물의 대부분이 이제 삼배엽성 동물에 해당이 되고, 또 방사성 대칭인 동물 중에서도 삼배체인 동물, 삼배엽성 동물인 경우도 이제 많이 존재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플라나리아, 삼배체 중에서 플라나리아 같은 경우는 좀 함몰 과정이 일어나면서 동시에 어떻게 됩니까? 그 중간층에도 세포층이 만들어집니다. 그 내부로 함몰되는 층과 원래부터 이제 바깥에 있던 층, 외부층 그 사이에 중간에 또 다른 세포들이 이제 생성되기 시작을 합니다. 붉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세 개의 세포층이 만들어지게 되고, 함몰된 구조가 점점 커지면서 이제 원시적인 원장이 만들어지게 되고, 이 삼배체 동물에서는 이 원장이 반대쪽과
연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일종의 그 튜브를 완성하게 된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구와 튜브 형태의 원장이 형성이 되고 아울러서 이러한 원장을 이루고 있는 세포층과 그 바깥에 있는 원장을 이루고 있는 세포층과 바깥에 외부에 있던 세포층과 또 안에 새로 만들어진 세포층 이렇게 이제 세 개의 세포층이 만들어져서 세 개의 배엽을 갖고 있는 삼배체 동물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때 원구 처음 함몰된 지역이 이제 원구가 되겠죠. 이 원구가 그대로 이제 입이 되는 그러니까 원구가 곧 입으로 만들어지는 이러한 동물을 전구 동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원구가 입이 되는 동물을 이제 전구 동물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삼배체 동물 중에서 이제 또 후구 동물, 성게의 경우 이제 후구 동물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후구 동물의 경우도 어떻게 됩니까? 비슷하게 이제 만들어지긴 하는데 약간 다르죠. 이미 함물이 되기 시작하는 그 무렵에서 이제 중배엽 세포들이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하는데 붉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초기부터 이제 내배엽이 그러니까 함몰되면서 내배엽 세포들이 만들어질 때 그 가운데에 이제 중배엽 세포들도 같이 만들어진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함몰이 점점 커지면서 이제 원장이 이제 만들어지고 원장이 점점 결국 이제 발달하게 되면서 역시 이제 반대쪽 원구와 반대쪽에 있는 이 표면으로 연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하나의 튜브 형태의 튜브 형태의 모양이 만들어지게 되었죠. 그래서 이러한 튜브 형태의 관을 이루고 있는 세포를 이제 내배엽 세포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배엽 세포들은 초기 내배엽이 만들어질 때 그 가운데에서 내배엽 세포도 같이 만들어지만 점차 발달되는 과정에서 반대쪽 표면에 있는 그러니까 바깥층 세포가 연결이 될 때 이 안쪽에 있는 세포들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로 이제 빈 공간에 떨어지게 될 겁니다. 물론 이제 발달되는 과정에서부터 이제 떨어지는 세포들도 있고 이제 나중에 떨어지는 세포들도 있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떨어져서 그 사이에 즉 안쪽에 있는 세포층과 바깥에 있는 세포층 사이에 이렇게 세포층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세포층을 이제 중배엽이다라고 이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만들어지는 모양이 이제 선구동물 또는 이제 전구동물이라고 할 수 있죠. 저기면 선구가 아니라 이걸 전구동물로 이제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배엽 세포들이 만들어지는 형태가 좀 이제 이런 전구동물과 다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이 경우 원구가 이제 입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만들어져 있는 그러니까 나중에 형성된 이 입구 그러니까 나중에 만들어진 입구가 이제 발달되면서 이제 입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뒤에 만들어져 있는
입구가 이제 EBD는 이런 동물을 후구 동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구가 EBD면 전구 동물, 원구가 아닌 나중에 생긴 입구가 EBD는 동물을 후구 동물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개구리에서 나타나는 낭배 형성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개구리는 3배엽성 동물이기 때문에 외배엽, 중배엽, 내배엽을 모두 갖고 있는데 외배엽을 이루고 있는 세포는 이후 발달 과정에서 신경계와 신체의 바깥 부분을 형성하게 되고 중배엽은 근육과 골격 등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배엽에 있는 세포들은 이후 발달 과정을 거쳐서 내부에 있는 여러 기관이나 관을 형성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많은 예외적인 그런 경우도 존재한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림 46-9를 보면은 척추동물에서 3배엽과 3배엽에서 이제 유래되는 주딘 구조물을 이제 표로 제시하고 있는데, 일단 외배엽은 바깥층을 형성한다라고 앞에서도 설명했죠. 그렇기 때문에 피부 중에서도 이제 상피 조직은 외배엽에서 유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땀샘이나 모발 이런 것도 외배엽에서 형성되는 세포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신경계. 자, 외배엽은 피부 상피, 피부 상피에 있는 부속기관, 그리고 신경계가 이 외배엽에서 만들어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신이 이제 외배엽 기관이고, 그 다음에 중배엽을 보면은 앞에서 설명했듯이 중배엽은 골격과 근육을 이루게 된다라고 이제 설명을 했었죠. 그리고 부신 중에서 부신 피질의 경우는 중배엽에서 중배엽에서 형성되는 세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피부에서도 상피가 아닌 진피층의 경우는 중배엽성 기관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내배엽에서는 가장 안쪽에 있는 층인 내배엽에서는 어떠한 기관이 만들어지느냐. 일단 처음부터 내배엽은 어떻습니까? 소화계와 연관이 있죠. 원시적인 소화관을 만들면서 이제 내배엽층 세포들이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대로 이제 소화계를 형성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고, 또 소화계와 관련되어 있는 여러 기관의 내벽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갑상샘과 부갑상샘 이러한 것들도 내배엽에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이제 그림 46-10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개구리 배의 낭배 형성 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개구리 포배의 경우는 할강이 이제 동물극 쪽에 치우쳐서 존재하고 있다. 이 부분이죠. 이 할강이 동물극 쪽 이게 이제 치우쳐서 존재하고, 반대쪽은 이쪽은 난항이 존재하는 그런 부위다라고 이제 설명했습니다. 난항이 주로 분포하는 지역을 식물국, 그 반대쪽을 동물국이다라고 설명을 했고, 주로 동물국에서 이제 나날이 이루어졌었죠.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포배기에서는 이제 난항 쪽은 이렇게 이제 여러 두꺼운 층이 형성이 되고, 동물극 쪽에 치우쳐서 할강이 존재를 하게 되는데, 이때
포배 후기에 이제 원구가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을 한다라고 이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초기 낭배 과정인데 여기서 표면에서 봤을 때 이제 아주 조금 일부가 안쪽으로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좀 이런 식으로 아주 적은 일부의 세포가 안쪽으로 이렇게 함몰이 되기 시작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이제 붉은색으로 좀 표시가 되어 있죠. 처음 함몰되는 부위가 이제 내배엽이 아니라 이제 중배엽 세포가 이제 만들어진다 하는 것이 여기서 그림으로 제시되어 있고, 그리고 원구에서 이제 들어가는 부분이 원구죠. 그래서 원구의 위쪽에 있는 부분은 원구 배순부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원구의 배순부 쪽에 있는 세포들이 점점 안쪽으로 함몰되어 들어가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동물극 쪽, 그러니까 원구 바로 배순부보다 좀 멀리 떨어져 있는 이쪽 부에 있는 세포들이 점점 이동되어서 움직이겠죠. 즉 배순부가 안쪽으로 함몰되면은 결과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동물극 세포들을 잡아당겨주는 그러한 효과를 나타나게 될 테니까 이 동물극에 있는 세포들이 이제 움직이게 됩니다. 원구가 있는 쪽을 향해서 움직이게 된다. 그리고 이 과정이 점점 진행이 되면은 이 원구가 한 부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퍼지게 되죠. 원구가 아주 작은 일부분에서의 함몰 구조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지금 여기 표시가 되어 있죠. 뺑 둘러서 원구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이 배아를 뺑 둘러가면서 원구가 만들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번에는 원구 위쪽에 있는 배순부에 있는 세포들이 결과적으로는 어느 특정 부위가 아니라 전체에 뺑 둘러 있는 모든 바깥쪽 세포들이죠. 그 세포들이 이제 점차적으로 안쪽으로 함몰되어 들어가게 되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아울러서 동물극에 있는 세포들도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이제 이동이 되겠죠. 이 내부 구조를 보게 되면 처음에 원구가 이제 함몰될 때 주로 어떻게 붉은색의 중배엽 세포가 만들어졌는데, 이게 진행되면은 한쪽으로 치우치는 거죠. 처음 만들어진 중배엽성 세포들은 이 외부 바깥 세포층 쪽으로 이제 밀려나고, 그 내부에는 그 아래쪽에 있던 그 식물극 세포들이죠. 식물극 세포들이 집중적으로 안쪽으로 함몰되어서 식물극 세포들이 주로 이제 그러니까 내배엽 쪽을 형성하는 이러한 양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할강은 점점 더 이제 위축이 돼서 작아지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원구를 통해서 이제 세포들이 많이 함몰이 되면은 그러니까 함몰이 되면서 내부에 여러 층의 이제 세포층이 이제 형성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아주 결과적으로 작은 형태의 원구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제 이 원구가 어느 한 부분에서 일부 만들어졌다가 발전되는 과정에서 점점점, 그러니까 전체 뺑 둘러서 원구가 형성이 되고, 이것이 한쪽에 점점 밀려가게 되는 거죠. 밀려가게 되면서 원구는 어느 특정한 한 부분에만 이제 남게 된다. 이러한 식으로 발달된다 하는 것을 이제 그림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구 부위에는 이제
주로 이제 그러니까 난항이 있는 지역에 있는 세포들이 함몰돼서 들어간 지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난항 막에로 이제 덮여 있다. 이렇게 이제 그림으로 이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낭배 형성 과정 내내 이제 표면에 남아있던 세포는 외배엽을 형성하게 되고, 내배엽은 이제 가장 안쪽에 있는 세포층이고, 중배엽은 그 중간에 이제 있는 세포층이 중배엽이 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닭의 낭배 형성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낭배 형성의 시작은 난항 위에 이쪽 수정란에 이제 난항이 있죠. 난항 위쪽에 상배엽과 하배엽이 만들어지면서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쪽 상배엽과 하배엽이 이제 이런 그림 46-12일에서 이제 표시가 되고 있죠. 이번 상배엽, 하배엽이 존재하는데, 이때 상배엽에서부터 나온 세포들만 배아로 발달하게 되고, 하배엽은 배아 쪽으로 발달되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특징이 되는데, 상배엽에 있는 일부 세포들이 이제 가운데로 이렇게 모이게 되죠. 이 화살표 방향처럼 가운데로 모이게 되면서 아래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이 부분을 원조라고 하고, 상배엽이 가운데로 모여서 아래로 내려가고, 이것이 이제 내배엽을 형성하게 됩니다. 내배엽은 이제 하배엽과 연결된 상태로 처음에 이제 좀 만들어지게 되었죠. 그런데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지 않고 옆으로 이동하는 세포, 여기서 붉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옆으로 이동하는 세포들은 중배엽 세포로 발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배엽은 지금 하배엽이 내배엽과 연결되어 있는데, 이 연결된 부분이 분리된 이후에 결국 이제 난항막과 난항을 이제 배 이후에 지금 이 상배엽이 배로 발달이 되니까요. 그 배에 연결시켜주는 그런 통로를 형성하게 된다라고 이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닭에서 일어나는 낭배 형성 과정에서 중요한 특징이 되겠고, 다음 이제 사람에서 나타나는 낭배 형성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에서 나타나는 낭배 형성은 그림 46-12, 그러니까 오른쪽, 이 슬라이드에서는 오른쪽에 그림으로 이제 설명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가 이제 배반포가 자궁에 도달하는 시기고, 두 번째가 착상이 되는 시기, 세 번째가 배막과 낭배가 형성이 되는 시기가 되겠고, 네 번째 시기가 이제 세 개의 배엽과 네 개의 배외막으로 된 배가 만들어지는 시기. 이렇게 네 단계로 구분을 할 수 있다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배반포가 자궁에 도달할 때는 배반포 바깥층의 세포는 전부 다 영양세포층으로 둘러싸여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첫 번째 맨 위에 있는 그림에 설명되어 있죠. 그리고 한쪽에 뇌세포 덩어리가 모아져 있는데, 즉 분할되어 있는 이제 여러 분할 세포들이 이제 한쪽에 이제 모아져서 뇌세포 덩어리를 형성하게 되고, 그 반대쪽에는 이제 빈 공간, 정확히는 빈 공간이 아니라 이제 물로 차 있는 공간이죠. 그런 공간인 할강이 분포를 하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세포는 전부 다 한쪽에 치우쳐서 존재한 상태로 자궁에 도달하게 되는데, 이어 이제 두 번째 단계, 즉 배관포가 그 엄마의 이제 자궁 내막층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이런 이제 착상되는 과정이 있는데, 이런 시기는 약 수정 후 7일 정도 되는 시기에 이런 착상 과정이 일어난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 그림에서 보면은 이너 셀 매스, 즉 뇌세포 덩어리가 있는 쪽이 자궁 내막 세포 안쪽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이제 안으로 이제 뚫고 이제 들어가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때 뇌세포 덩어리 바깥쪽에 있는 영양세포층이 확장되고, 또 이 영양세포층에서 효소를 분비하여 이 배반포가 이제 자궁 내막으로 이제 침투할 수 있게 해준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의 자궁 내막에 있는 혈관과 연결을 해서 이제 혈액을 아직은 여기서 연결되어 있지는 않죠. 근데 이 혈관으로부터 혈액을 이제 공급받기 시작한다. 이런 내용이 이제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착상 단계에서 이제 뇌세포 덩어리가 이제 상배엽과 하배엽으로 이제 발달이 된다. 그러니까 착상 단계에서 뇌세포 덩어리가 상배엽, 하배엽 이렇게 이제 만들어진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세 번째 단계가 배회막과 배회막이 형성되고 낭배 형성이 시작되는 그 단계인데, 그래서 이제 네 개의 배회막이 이제 형성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 무렵에 이 시기는 시기적으로 수정 후 10에서 11일이 지난 시기에 네 개의 배회막이 이제 형성이 되고, 여기 보면 양막강이 이제 제시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육무막이 또 이제 육무막이 이제 여기 표에 이제 그림으로 이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난항낭, 그 다음에 또 이제 육무막, 난항낭, 양막강, 또 한 가지 이제 요막. 요막은 이 그림에서는 잘 표시가 안 됐지만, 요막 이렇게 네 가지를 합쳐서 이제 네 개의 배막이라고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착상이 이제 완전히 끝나게 되면 낭배 형성 과정이 시작이 된다. 약 수정 후 13일이 지났을 때 이 과정이 시작된다라고 이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단계, 세 개의 배엽이 만들어지고 네 개의 배엽막이 이제는 배를 완전히 둘러싸는 이런 시기가 이제 되는데, 이제 낭배 형성 과정이 끝날 때쯤에 이제 배엽들이 모두 형성이 되고, 이 시기에 배외 중배엽, 여기 지금 되어 있죠. 배외 중배엽과 네 개의 배외막이 배를 완전히 둘러싸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영양세포층과 상배엽세포,
그다음에 자궁 내막 조직이 이제 합쳐져서 태반을 형성하게 된다라고 이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네 단계의 과정을 통해서 사람에서는 낭배가 형성이 된다 하는 것을 이제 설명하였고, 다음 이제 진화적 관점에서 조류, 파충류, 포유류에서 나타나는 배막에 대해서 잠깐 또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46-13, 즉 왼쪽 하단에 있는 하단에 제시되어 있는 그림은 파충류에서 나타나는 4개의 배막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4개의 배막, 육무막, 요막, 양막, 난항낭, 이렇게 이제 4개의 배막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이러한 4개의 배막은 척추 동물 중에서 이제 어류와 양서류에서는 나타나지 않고 조류, 파충류, 포유류에서만 나타나게 되는데, 이러한 이유는 척추 동물의 배가 발달하는 과정에서는 반드시 물 환경이 필요하지만 어류와 양서류의 경우는 알을 물 속에 낳기 때문에 별도로 이제 닫혀져 있는 물 환경, 즉 배를 둘러싸고 있는 닫혀진 물 환경이 별도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조류, 파충류, 포유류는 물속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건조한 육상에서 살고 있으면서, 또 그러니까 조류와 파충류의 경우는 이런 건조한 환경에서 이제 알을 이제 낳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환경에서는 별도로 그 배알을 둘러싸는 닫혀져 있는 물 환경이 필요로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척추 동물의 경우는 반드시 그 배아가 발달하는 과정에서 물 환경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물이 아닌 육지에서는 별도로 닫혀져 있는 물 환경 시스템이 꼭 필요하게 된다. 그래서 이 물을 가둬두는 이러한 배막이 만들어지게 됐다 하는 내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배막은 이제 포유류에서도 그 자궁 안에서 발달하는 과정에서도 이제 그대로 이제 형성이 되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조류, 파충류, 포유류 이러한 여기에 포함되는 동물들은 모두 이제 양막수 안에서 배아가 발달되기 때문에 전부 다 합쳐서 양막류라고 통칭을 한다라고 이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낭배 형성 과정에 대해서는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